이번 문화행사의 주제는 민중의 새로운 나라 시국입니다. 시국은 일제강점기 보천규가 표방한 나라 이름입니다. 삼엄했던 일본 천황만이 강요되었던 시기에 시국이 표방되었으며 정읍 대흥리는 시국의 서울이었습니다. 오늘 정읍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그래서 더욱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문화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정읍이 낳은 예술인 김춘희 경성대학교 교수님과 교수님의 후아트 컴퍼니 무용단이 축원을 의미하는 궁중 전통춤인 향발무를 선보이시겠습니다. 이어서 천도교 선도사이신 일포 이우원 선생님께서 대고 연주인 천고로서 하늘에 고하는 심고의식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춘희 무용단의 정읍 건모와 부채 산조를 끝으로 식전 공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묵의 공적 극락이요 내한번 침묵함에 비고 고요한 극락이요 일희의 태화 건건이요 내한번 기뻐함에 온 세상이 평화롭고 일동의 풍운조하라 내한번 움직임에 풍운의 조하로다.
일제강점기 보청교는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변현이었습니다. 조금 전 공연하신 일포 이우원 선생님의 공연 천고는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동학, 즉 천도교 선도사이신 일포 선생님의 천고는 하늘에 고하는 신고로서 마치 동학의 사상을 상징하는 소리요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김춘희 무용단 후아트 컴퍼니의 부채산조와 건무 공연이 있겠습니다. 화려한 부채산조에 이어질 건무는 김춘희 교수님께서 특별히 이번 공연을 위해 전통춤인 정읍 건무를 선보여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에 앞서서 저도 이제 평소나 또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이런 공연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후암미래연구소 소장님, 오예나 선생님과 4개 부문의 출연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합니다. 본 학술대회는 보청교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동학농민운동의 변현, 일제강점기 보청교의 독립운동 이라는 주제로 정읍시가 주최하고 노령역사문화연구원이 주관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단법인 노령역사문화연구원은 2021년 9월 25일 22명의 전문 연구자들이 모여 창립하였고 2차례의 전국적인 학술대회와 여러 차례의 워크숍, 답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 활동도 해왔습니다. 노령 지역은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순창, 완주 외에 전라남도 영광, 장성 등 노령 주변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연구하며 이를 활용할 목적으로 한 대규모 학술 단체가 되었습니다. 본 행사 진행에 앞서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청교 중앙총정원 박수욱 원장님이야 배석수 호정사장님, 김형렬 전이사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합니다.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 김욱 부장님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3년은 우리나라 600만 명 이상의 민중이 한반도 전역에서 보천교의 부천성경 신국가 건설 운동에 본격 참여한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독립운동이자 민족운동입니다.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여 독립된 새로운 정부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1923년 당시 보천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해 국민대표회의에 2명의 보천교인을 파견하였고 그 2명은 보천교를 대표하여 의열단에 입단하였으며 보천교 중앙본소를 이곳 정읍에 건설하여 민족본산으로서 그 위용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사이비 종교로 매도되었던 600만 교인의 보천교를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의 관점에서 지난 30여 년을 역사적 증명과 바른 풀이에 매진해 오신 정읍역사 문화연구소 김진영 이사장님, 그리고 노령역사문화연구원 안우상 원장님, 그리고 관계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주신 유성엽 전 국회의원님과 장학수 전 전라북도의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월곡 차경서 선생님과 보천교인의 신원회복을 위해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사단법인 후암미래연구소를 설립하시기도 한 고 차길진 선생님께 이 자리를 통해 경의를 올립니다. 우리 월곡 차경서 기념사업회와 보천교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잊힌 역사를 바르게 조명하고 마땅히
존경과 기림을 받으셔야 할 조상님들에게 신원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동학 농민 전쟁과 같은 공간에서 보충교의 민족운동이 전개되었거든요. 물론 이 민족운동 또는 독립운동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정읍이 중심이 되어서 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해서 저는 동학 농민운동의 변형이라고 변화되어 나타났다. 그래서 변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거대한 민족운동의 핵심이고 당시 민중의 독립운동은 지식인들과는 달리 들쑥날쑥했고 토속적이며 민족적이었어요. 근데 이를 제대로 바라보는 게 연구 목적이지 종교와 편승하면 안 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도 물론 이제 종교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 본질은 진짜 객관적인 학술입니다. 오늘 이런 학술대회가 있기까지는 정읍시와 이학수 시장님, 또 국회의원님, 정읍시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시의원들 관심 아래 이루어졌고요. 오늘 저는 안 오셔도 이미 책에 다 축사가 나와 있으니 그거 대신하면 되겠습니다. 또 유성엽 전 의원님, 장학수 도의원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학술대가 있었고요. 또 보충교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 겸 월곡 차경석 기념사업회 이윤상 이사장님, 또 강영일 이사님, 오해나 소장님 등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이 문화행사는 전적으로 이분들이 다 도맡아서 어제부터 계속 음향, 또 조명, 또 뭐 시간 체크 다 하고 리허설까지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정읍 출신 김춘희 교수님, 이의원 순도사님 협조가 있었고요. 또 우리 노령역사문화연구원, 우리 노령역사문화연구원의 전신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김재영 박사님의 정읍역사문화연구소입니다. 약 10년을 하고 노령역사문화연구원으로 변신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실제 12번째 학술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령역사문화연구원의 김재영 상임이사님, 또 여러 이사님들 적극 참여가 없었으면 오늘 이런 학술대회가 없었죠.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보충교 독립운동이 정읍의 자부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희 노령역사문화연구원의 연구 역량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한껏 저희도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개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천교의 독립운동이 있기 전까지 그 성격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것을 그 전 단계인 수군과 정산, 그리고 보천교의 주인공인 월곡 차경석의 성격을 그 이어지는 면면한 의미를 저는 종교민족주의로 파악을 했습니다. 제 글에 가장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큰 흐름은 보천교의 독립운동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 개념으로서 저는 종교민족주의를 들었고, 월곡의 종교민주주의가 형성되기 위한 그 역사랄까 배경을 수훈 최재호와 정산 강일선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그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학술대의 어떤 가장 큰 서론적인 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제는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후천개벽운동과 정읍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족 종교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한창입니다. 민족 종교 중에서도 정산 계열을 대표하는 보천교의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에 대한 조명 작업이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천교는 잘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유사 종교로 분리되어서 강점 기간 내내 탄압을 받았던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제가 수행 모임인 선두의 초대법사 지도법사 종달 스님이 차월곡을 만나고 쓴 뒤에 소회를 적은 글에 있습니다. 차월곡의 얘기입니다. 첫날의 불교는 포기고 자유롭지만 보천교는 경찰의 제재가 심해서 애로가 많다. 그래놓고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종달 스님이 일제 때 사이비 종교의 탄압이 심했다.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종달 스님이 보천교를 사이비 종교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교를 위장해하고서 독립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에 일제가 그걸 의심을 하고 탄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 한 11월경에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쭉 읽다 보니까 차경서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세히 봤습니다. 외국의 학자가 이게 한국의 차경석, 차월곡을 다룬다는 게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뭐 김재영 박사님이나 이제 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응리에 정적 이빨을 내걸고 평등을 지향하는 정전제를 주장하며 대기의 민족적 자존심과 토산장려와 자작작업을 실천하는 상생의 공동체를 건설한다.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실력 양성 운동하고 맥락을 그대로 같이 하고 있지 하는 게 아닌가? 아닐 겁니다. 몇몇 개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민족적인 어떤 정통성도 이제 지지를 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상생의 공동체를 건설하려 했던,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라는 말과 보화라는 말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이제 뭐 새로운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와 있던 다양한 항일 활동과 관련된 그 자료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그 리더인 월곡 차경석 선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뭐 외국인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빨리빨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런 보천교의 문제가 자꾸 국지적인 일부 사람들의 한정되지 않고 아주 이제 보편적인 어떤 연구 테마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보천교의 건총단 사건은 1925년 보천교가 정의부와 연계하여 건총했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만주의 독립운동 근거지를 건설해야 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천교의 교주인 차월국과 북방 방주 한교숙 등은 조만식과 정창기를 통해 정의부와 협조하고 권총을 반입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자의 밀고로 사전에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모자는 체포되어 실형을 살았다. 이것이 이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은 정의부와는 무관한 전당의 건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천교인 한규숙과 조만식 등이 총기를 반입하여 강도를 행위하려고 하고 모의하려고 준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처리돼서 보천교단을 보호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제는 대륙 침략기 일제의 한국 신정교 탄압과 보천교계 신정교 민족운동인데, 대륙 침략기라고 한다면 1931년 만주사변부터 시작됩니다. 37년 중일전쟁, 이런 전쟁이 있었고요. 이 전쟁이 있음으로써 일제는 상당히 긴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후반격인 한반도에 있는 여러 사상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그 사상 탄압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저는 이것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감시하고 탄압한 이유는 보천교와 보천교의 신조교가 민족을 조직하는 등 식민 통치에 방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일제 대륙 침략기에 불안하고 고단했던 민족의 삶 속에 드러나는 여러 의식의 단면을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고단하고 불안한 민족은 일제의 억압과 수탈에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했을까?
그들이 지향하는 삶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들에서 시작된 작업입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불안하고 고단한 한국 민중은 일제의 억압과 수탈에서 벗게 해줄 그 무언가를 간절히 고대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때 보충격의 신종교들은 한국의 독립과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희망 섞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한국의 독립과 새로운 국가 건설은 당시 민중의 간절한 희망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중의 이와 같은 바람은 보충격의 신종교를 더욱 확산시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한치의 그렇게 흐트럼도 없이 진지하게 이렇게 경청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지금 학회보다도 훨씬 열기들도 뜨겁고 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이번 학술대회가 지니는 어떤 의미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학 농민 운동의 변현, 일제강점기 보천교회 독립운동, 이런 타이틀의 제목과 같이 우선 이제 뭐냐면 이 정읍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에 대한 어떤 연구, 또 동학운동에 대한 어떤 성제로서의 정읍의 위상은 많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사실 30년대 40년대 보천교의 민족운동과 신국가 건설에 대한 통시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했다는데 저는 굉장한 점수를 주고 싶고 또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1930년대 말 40년대 초 보충교의 신종교에 관한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오늘 뭐 하나하나 보면은 허투루 이렇게 글을 쓰신 게 아니고 허투루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로 8개월이라는 각고 어떤 노력 끝에 만든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우상 박사님하고 김재영 박사님 또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월곡 창의역 선생님의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이렇게 나간다면 아마 곧 월곡 최경석 선생님도 독립유공자로 소문을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